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언더인컴 크레딧을 받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단속에 고삐를 조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들어 국세청에 언더인컴 크레딧 단속 전담반으로부터 감사 대상에 올랐다는 통보를 받는 한인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여러 명의 한인들이 카운티와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가운데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한인단체들이 합동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확대 승인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 제재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는 4월 21대 한국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미주 한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한국의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이끄는 자유한국당 특사단이 지난 8일 LA를 방문해서 한인타운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동포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CES 2020에선 수십 년 역사를 이어온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는 차를 만드는 회사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폭의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면담은 정 실장이 한미일 고위급 안보 협의를 하기 위해 방미, 백악관을 방문한 계기에 이뤄진 것으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9일 한국 국회 본회의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패스트트랙 검찰개혁법 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언더인컴 크레딧을 받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한인 김모 씨, 지난해 세금 보고 시즌에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근로소득 세액 공제 프로그램인 언더인컴 크레딧을 신청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서신을 받았습니다. Return Integrity Verification Apps라고 명명된 국세청의 특별 전담반으로부터 온 서신에는 김 씨가 세금 보고 시 신청한 언더인컴 크레딧에 오류가 발견됐다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니 답신을 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인타운 내 공인회계사 사무실에 따르면 세금 보고 시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언더인컴 크레딧을 신청했다. 국세청의 특별 전담반으로부터 이 같은 서신을 받는 한인 납세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편지 이렇게 쓰였어요. 당신 메스트 파일에 보니까 소셜 넘버가 있긴 있는데 그 소셜 넘버가 not for valid, not valid for employment. 당신 일 가지지 못하는 소셜 넘버 가지고 있는데 왜 W2를 받았냐는 거예요. 맞아. 내가 유학 와서 소셜 넘버를 받긴 받았는데 not valid for employment이야. 근데 그게 IRS 메스트 파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드가 된 거예요. 국세청은 지난 2018년부터 저소득층 언더인컴 크레딧 사기를 단속하는 특별 전담반을 조직하고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세금을 속여서 보고해 언더인컴 크레딧을 받으려는 납세자들을 뒤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돈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과정이 심해졌다는 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개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투명한 회계, 정직한 회계, 그 다음에 verify 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대단히 중요한 시절에 우리가 와 있어요. 언더인컴 크레딧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5만 5천여 달러 미만이면 세금 보고 시에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연간 1억 5천만 명의 납세자 중 약 20%에 해당하는 2,700만 명이 언더인컴 크레딧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가 환급해주는 액수는 연 67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한인들도 언더인컴 크레딧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무리하게 신청하다 지난 2018년부터 강화된 국세청 재심사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타운의 공인회계사 사무실은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 편지는 30일 내에 대답을 해라. 어떤 편지는 열흘 내에 해라 그러잖아요. 그럼 within time 안에 우선 빨리 연락을 해주고
두 번째는 직접 하기 힘들면 위임장을 줘서 파워 버튼이 그죠? 위임장을 줘가지고 대리로 위탁해서 위임해서 IRS하고 연락을 하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국세청이 언드 인컴 크레딧 신청자를 재심사할 때는 가계 소득과 지출이 무리한 점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고 있어 주먹구구식으로 언드 인컴 크레딧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한국TV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는 3월 예비선거에 여러 명의 한인들이 시와 카운티 선거에 출마하는 가운데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한인단체들이 합동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월 예비선거를 앞두고 LA 한인회와 윌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LA 노인회 등 한인단체들이 합동으로 유권자 등록과 투표 독려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캠페인은 오는 12일부터 예비선거 당일인 3월 3일까지 실시됩니다. 한인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한인단체장들은 타운 내 한인마켓과 교회 등에서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유권자 등록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투표 관련 안내문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 과정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튜토리얼 영상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LA시 4지구와 12지구에 데이빌 류 시의원과 잘린 시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 LA시 선거에 그레이스 유 후보가 출마하는 등 이번 선거에서는 여러 명의 한인들이 선거 캠페인을 치르면서 어느 때보다 한인 사회에서 다가오는 3월 예비선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득표율 50%를 넘기면 11월 본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돼 예비선거에서 당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 정치인 후보들이 이제 로컬 선거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인분들이 꼭 유권자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인회에서는 이번에 이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펼치지만 투표 참여율을 조금 더 높이는 캠페인도 같이 저희가 이제 동시에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권자 등록에는 한 1,000명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표율 같은 경우는 50%를 넘기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3월 예비선거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2월 18일이며 우편 투표 신청 마감일은 2월 25일입니다. 한편 한인사회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 참여할 봉사자들을 모집 중이며 관련 문의는 LA 한인회 전화 323-732-0700으로 하면 됩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오는 4월 21대 한국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미주 한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한국의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이끄는 자유한국당 특사단이 지난 8일 LA를 방문해서 한인타운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동포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15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배무한 전 LA 한인회장과 마유진, 그레이 코리아 LA 준비위원장 등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선 특사단장인 이주영 국회 부의장과 강석호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 유민봉 국제위원장이 남가주적 한인들에게 자유한국당의 재외동포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국적회복과 더불어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동포 복지, 그리고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재외동포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불평과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플바다 베이슨에 들어서 있는 노숙자 캠프 철거에 나섰습니다. LA시 환경위생국은 웨스트 샌퍼난도 밸리의 엔시노 클릭에서 100여 개가 들어서 있는 노숙자 캠프를 철거했습니다. 34에이커에 달하는 이 지역에는 노숙자들이 캠프촌을 형성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들이 이 캠프에 자체 발전기를 설치하거나 불을 피우기도 해 화재 위험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 당국은 철거 작업에 앞서 철거 작업 일시를 통보하고 소지품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 이를 압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이란에 대한 제재 확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 제재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나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정책으로 미국 기업들은
46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의 보복 관세 때문에 부담하게 된 비용이 373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오는 25일 설을 맞아 한인은행들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설맞이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오픈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중국, 베트남, 홍콩, 대만으로의 송금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CBB은행은 21일부터 27일까지, 오픈뱅크는 17일부터 24일까지 한국으로의 송금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을 이끌었던 톰 허먼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정 국장이 원정 출산이 불법 이민을 조장한다며 출생 자동 시민권제 폐지를 주장해 원정 출산과 출생 자동 시민권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최근 투입된 300대에 가까운 신형 전철 전동차문에서 결함이 발견돼 운행을 즉시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워싱턴 일원 한인 2세 젊은이들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이 지역 국적 이탈 신청 건수는 484건으로 전년에 비해 4.5%가 증가했습니다. 몬트레이 한인회는 4일 신년 할애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했습니다. 이문 회장은 한국전 참전비 건립, 한국의 날 행사, 공립학교 한국어반 개설 확대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시애틀 지역에 다음 주 올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가 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12일 밤부터 수온주가 크게 내려가면서 12일 밤이나 13일 새벽 시애틀 지역에 눈발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9일 국회 본회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패스트트랙 검찰개혁법 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검찰개혁법의 두 축이었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중 공수처법은 4+1,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의 공조를 통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추가 협상에 나서기 위해 이날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만 하고 표결은 13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13일 형소법 개정안 처리 후 같은 날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까지 완료되면 다음 주 중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등 권한을 줄여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대신 보완책으로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을 담았습니다.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청취 및 시정 조치, 징계 요구권 등 통제 장치를 갖게 됩니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의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면담은 정 실장이 한미일 고위급 안보 협의를 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 계기에 이뤄진 것입니다.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한반도 정세의 엄중한 상황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 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잠시 만났다고 8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들이라고 언급했으며 미국이 양국과 공유하고 있는 지지와 깊은 우정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트윗을 통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 및 한국의 카운트파트들과 8일 양자 및 3자 회의를 가졌다고 확인하며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NSC는 트윗에서 이번 논의가 이란 및 북한 관련 진행 상황, 그리고 3자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 문제 등을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외교 안보 현안 협의 차원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을 방문했으나 2018년 3월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방북 특사단으로 백악관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 간 만남 희망 의사를 전달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사실이 백악관의 발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보복 공격에 대해 군사적 대응 대신 경제 제재를 하는 내용으로 대국민 연설을 하는 등 바쁜 날을 보낸 상황이어서 그만큼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한미일 3자 간 고위급 안보 협의회가 열리던 도중 트럼프 대통령이 좀 보자며 불쑥 연락을 해옴에 따라 즉석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 실장과 북한 관련 상황을 공유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막고 다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북 해법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는지, 또한 정 실장을 통해 전달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는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0에 참가한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비행체와 새로운 생활 공간을 선보이는 등 혁신 기술과 함께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CES에서 자동차 대신 개인용 비행체인 PAV를 공개했습니다. PAV를 기반으로 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목적 기반 모빌리티, 모빌리티 환승 거점을 미래 대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도요타는 일본 후지사 주변에 70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시티, 우분시티를 내년 초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분시티는 자율주행차와 로봇, 퍼스널 모빌리티, 스마트홈,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현실 환경에서 실증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